MBN 뉴스에 나온 국힘당 장성민 전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이 상당히 거만한 말을 했습니다. 그는 최근 경기도 안산 상록구 앞 공천을 받은 상태이고 그가 실제 MBN 뉴스에 나와 말하길 민주당은 의석수가 110석, 국힘당은 150석에서 160석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현재 국힘당 지지율이 조금 올라갔다고 해서 벌써부터 의석수 드립을 치고 있는데 너무 거만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나 뉴스 프로그램에서 패널도 아닌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 공천을 받은 후보가 벌써부터 이렇게 의석수를 예상하며 말하고 있다니 반윤 세력과 민주 지지층들을 너무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장성민은 민주당이 김건희 관련 특검법을 주장할수록 국힘당 총선에 유리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는데요. 전국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를 해도 특검법을 실시해야 한다가 60%를 넘어가고 있는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이런 말을 쉽게 할 수가 있는 것인지 화가 날 뿐입니다. 예전에 당시 장성민은 방탄소년단이랑 친한 척하려 사진 한번 찍어보겠다고 저렇게 손을 번쩍 들어 올렸던 적이 있었는데 당시 그것을 본 시청자들은 상당히 무례한 행동이었다라고 비난을 했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기회에 제대로 지지층들이 결집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이런 말을 민주당 최고위 의원이나 국회의원이 방송에 나와 있으면 과연 언론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때다 싶어 남은 44일 동안 계속 보도를 했을 것입니다. 한편 서울 은평을 지역으로 출마하고 있는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당내 친명계 인사들의 이른바 자객공천 논란을 지적하며 김우영 강원도당 위원장의 은평을 경선에 재심을 요구했지만 결국 기각이 됐습니다. 강병훈은 경선에서 떨어질 것 같아 자신이 없어 불안해서 저런 행동을 한 것일까요? 본인은 현재 현역이므로 유리한 조건 속에서 경선이 치루어지는 것인데 이렇게 호들갑을 떨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고 보면 강병원은 예전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이 대표 면전에 마태복음 27장을 읽어 충격을 주기도 했었습니다. 천태만상 인간세상이라고는 하지만은 이렇게 급박한 긴장감 속에 그것도 당사자 앞에서 성경책을 꺼내들며 읽는다는 것은 보통 일반 사람이라면 이런 행동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당시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이 대표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한편 민주당을 탈당한 이수진 의원이 며칠 전 CBS 노컷 지지율 대책회의에 나와 김병기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가 공천 불이익을 당했다는 취지로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곧바로 김병기 의원이 사실무근이라고 밝히며 자신의 SNS에 글을 남겼는데요. 이어서 김병기는 개가지서도 기차는 간다라고 말을 하며 2번 생각하고 쓰세요. 합의는 안 합니다라고 짧고 굵게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역시 김병기 의원이 남자답게 묵직하게 한 방 날렸는데요. 우선 이수진은 판사 사찰 블랙리스트에 명단이 없다는 것부터 말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끝으로 오늘 최재형 목사님이 단독 특종이라며 지난 디올백 가방 이후 김건희가 받은 선물이 4개가 더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된 요약 영상 보시면서 이번 편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에게 디올백을 받기 2달 전 2022년 7월 23일 최재형 목사는 고급 양주와 책 8권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하기 위해 코바나 콘텐츠를 찾았습니다. 최 목사는 오전 11시쯤 김건희 여사에게 방문한다고 톡을 보내고 오후 6시 14분 코바나 콘텐츠 근처에 도착한 후 김 여사에게 사무실에 갈까요? 책과 약주를 맡길까요? 라고 톡을 보내자 김 여사는 비서가 전화한다며 답을 합니다. 사전에 약속된 방문이 아니어서 최재형 목사는 경호 담당 직원과 약간의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그 물건을 갖고 있으면 어디 갔다 오신다는 거야? 아니야. 나는 전달만 해주고 가는데. 저희 그러면 안 되고. 그러면 여기서 전화하셔서 내려오셔서 가져가라고 그때까지 가만히. 왜냐면 저희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뭐 이렇게 복잡해. 복잡한데 선생님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선물 반입이 어려운 것처럼 대응하던 경호 담당 직원은 김건희 여사 비서와 통화한 후 선물 반입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확인할 기사가 좀 있어서 여기 저희가 그러면 저희가 나가면서 내가 근무하는 사람까지는 안내해 드릴게요. 그러면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다시 바꿔드릴게요.
예, 받아보세요, 다시. 아, 여보세요? 아, 목사님, 저기 1층까지 모셔다 드릴 거예요. 거기다가 맡기면 제일 안전한데, 원래 외부인이 못 들어가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아파트 쪽이에요. 네네네. 그러면은, 안내해 주실 거예요, 경찰분이요. 그럼 거기로, 데스크로 안내해드리고. 경호 담당 직원이 직접 선물을 들고 코바나 컨텐츠가 있는 지하 1층에서 보안 검색대가 있는 지상 1층까지 최재영 목사를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처리하고 가시면 됩니다. 뭘 작성해? 성함하고 연락처는 여사님께 직접 전달된 책이랑 이제 다른 물건인데, 그거를 지금 외부에 뭐 이제 상황이 그래가지고 픽업을 못하니까 내가 전달받기는 아크로비스타 사무실 앞에 여기 거기 갖다 놓으라고 그래서 네네. 갖다 놨는데 경찰들이 보고 다시. 그렇게 하지 말고 일로 갖다 놓으라 해서 온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비서하고 통화도 다 했어요. 이 경찰들이.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인솔해 오신 분이. 네네. 이거를 그러니까 누가 보지 않고 네, 뭔 말이에요? 손 대지 않고 잘 그 이제 여사님 쪽 비서들이 찾아갈 수 있게 그 역할을 꼭 해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보안 검색대 직원에게 안전하게 선물 전달을 부탁한 최재영 목사는 선물을 설명하며 보안 검색대의 용도에 대해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거기서 물건 스캔 같은 거는 다 하나 봐요? 책하고 저 약주 술 선물이라서 알고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거기 하실 때 책에 포스트잇이 이렇게 설명하는 게 꽂아 있기 때문에 그거 떨어지면 안 되니까 좀 조심 좀 해주시고요. 네. 부탁드릴게요. 예. 최재영 목사는 2022년 7월 23일 오후 6시 30분쯤 김건희 여사에게 줄 선물인 고급 양주와 책을 들고 코바나 컨텐츠를 방문했다가 선물을 보안 검색대 직원에게 전달한 후 오후 6시 42분쯤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선물을 전달한 다음 날 최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책과 약주 잘 받았냐고 톡을 보내자 1분 후 김 여사는 잘 받았다며 뵙지 못해 아쉽고 죄송하다라고 답을 보냅니다. 최재영 목사는 김건희 여사가 잘 받았다는 양주와 책을 지금까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최재영 목사는 2022년 8월 19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선물로 스탠드와 전통주를 들고 코바나 컨텐츠가 있는 아크로비스타를 방문했습니다. 7월 23일처럼 사전 약속 없이 방문했기 때문에 선물을 아크로비스타 경비원에게 맡기고 김 여사에게 전달을 부탁했습니다. 코바나 콘텐츠에 선생님이 뭐 찾아갈 거니까 잘 해주시면 되고 문자 소통 이런 거 있으니까 알았습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경비원이 김 여사 비서에게 선물을 전달한다는 확답을 듣고 최재영 목사는 아크로비스타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16일이 지난 2022년 9월 5일에 김 여사 비서로부터 김 여사에게 잘 전달했다는 전화가 옵니다. 요즘 많이 바쁘시죠? 아이, 똑같아요. 아유, 그냥 네. 폭풍이 한가운데 계셔가지고 얼마나 고생 많으셔요. 아닙니다. 저번에 주신 거는 제가 잘 받아서 전달해 드렸어요. 예. 최재영 목사는 스탠드와 전통주 또한 김 여사에게서 돌려받지 못했습니다.